광활한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평원, 자결하는 태양 아래 모든 것이 녹아내릴 듯한 오후였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아른거리는 아지랑이는 마치 현실과 꿈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신기루 같았죠. 바로 이 현실감 없는 풍경 한가운데 낡은 사파리 지프 한 대가 엔진 소리를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믿을 수 없는 대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수백 킬로그램은 좋게 나갈 법한 거대한 수사자가 있었습니다. 갈기는 군데군데 빠지고 옆구리에는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났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초원의 왕으로서의 위엄과 함께 절박한 굶주림으로 번뜩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거대한 포식자의 앞을 믿기지 않게도 새하얀 털을 가진 작은 개 한 마리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토종가의 진돗개였습니다. 작은 체구, 굳게 담은 주둥이, 그리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단호한 눈빛, 그 작은 생명체는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넘어올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를 충격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전설이 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작은 개가 사자에게 도전한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장면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들의 목숨을 건 방역과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역전의 드라마, 그리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교감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동물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과 충성,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가장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야, 그럼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남자로부터 비롯됩니다. 그의 이름은 켄지. 일본에서 평생을 렌즈 너머로 세상을 바라본 늙은 사진작가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그가 셔터를 눌러온 세월의 흔적이자 그가 담아온 수많은 풍경과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은 예전처럼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뷰파인더에 더 이상 세상을 담고 싶은 열정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든 색을 잃어버린 흑백 사진처럼 그의 삶은 아내 유미가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습니다. 켄지의 낡은 지프가 멈춰선 것은 기술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켄지 자신의 결함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현기증과 함께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노인의 몸은 더 이상 아프리카의 혹독한 열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귓가에 나지막하지만 온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르르릉, 차가운 소해부티가 심장을 긁는 듯한 소리, 그르렁거림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켄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30m 남짓 떨어진 아카시아 나무 그늘 아래 늙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수사자 한 마리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무리에서 쫓겨난 외톨이 사자, 스카였습니다. 사자는 사냥할 힘도, 의욕도 없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굶주림에 지친 자의 마지막 절박함이 섬광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정확히 움직이지 못하는 켄지, 가장 쉬운 먹잇감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켄지는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쳐오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수석에 얌전히 앉아있던 하얀 털 뭉치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채서 뛰어내렸습니다. 켄지의 유일한 동반자이자 아내 유미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진돗개 베코였습니다. 베코는 켄지와 사자 사이의 정중앙에 섰습니다. 자신의 몇십 배는 될 법한 거대한 포식자를 향해 베코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낮추고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 작은 몸,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일까요? 백호의 행동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자의 앞발 한 번이면 그 작은 몸은 그대로 으스러질 것이 뻔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진돗개는 호랑이를 사냥하던 개의 후예라는 설이 있을 만큼 대담한 기질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일 뿐 아프리카의 왕 앞에서 그 용맹함이 통할 리는 만무했습니다. 사자 스카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기묘한 상황이었죠. 눈앞에 저 하찮은 생명체가 감히 자신의 앞을 가로막다니 스카는 경고의 의미로 땅을 울리는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찢어질 듯한 굉음에 켄지는 귀를 막았지만 백호는 오히려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 대신 오직 하나의 감정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지키겠다는 목숨을 건 결연한 의지. 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백호를 불렀습니다. 백호, 안 돼. 이게 돌아와. 하지만 백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세상에는 오직 눈앞의 위협과 등 뒤에 주인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숨죽이게 만든 위대한 대결의 서막이 바로 그렇게 올랐습니다. 과연 이 무모한 도전의 끝은 어디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켄지와 백호의 운명적인 약속이 시작된 곳은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이 아닌 비 내리는 도쿄의 한적한 골목이었습니다. 켄지의 삶은 그의 아내 유미와 함께할 때 비로소 완벽한 구도를 이뤘습니다. 유미는 켄지의 뷰파인더에 담기는 세상의 의미였고 그의 흑백 사진에 색을 입혀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지와 불타는 석양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함께 그곳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렌즈가 아닌 마음에 담아오자고 약속했죠. 하지만 신은 그들의 약속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미는 지독한 병마와 싸우다 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낡은 아프리카 여행 가이드북과 태어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새하얀 진돗개 강아지였습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백호예요. 하얀 호랑이처럼 당신을 굳건히 지켜줄 거예요. 혼자 남겨서 미안해요. 대신 아프리카의 석양을 보게 되면 내 목까지 마음에 담아줘요. 약속이에요. 유미가 떠난 후 켄지의 세상은 멈췄습니다. 카메라는 먼지가 쌓인 차에 방구석에 처박혔고 집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런 그의 곁을 지킨 것은 오직 백호뿐이었습니다. 백호는 켄지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그의 슬픔을 함께 견뎌주었고 켄지가 식사를 거를 때면 밥그릇을 물어다 그의 무릎에 놓아주었습니다.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유미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약속이자 켄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켄지는 유품을 정리하다 유미가 남긴 낡은 가이드북을 발견했습니다. 책갈피가 꽂힌 페이지에는 세렝게티의 석양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에는 유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봐야 할 풍경. 그 순간 켄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고.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그의 결정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연로한 나이에 심장도 좋지 않은 그가 머나먼 아프리카로 떠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켄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여정에는 백호도 함께였습니다. 백호를 아프리카로 데려가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서류와 검역 절차, 그리고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죠. 사람들은 그에게 그냥 일본에 맡겨두고 가라고 충고했지만
켄지에게 백호는 가족 그 이상이었습니다. 유미의 분신과도 같은 백호를 두고 떠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진돗개는 법적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해외 반출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순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인데 켄지는 백호가 유미와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라는 점을 호소하며 수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특별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의 첫 번째 투쟁이었습니다. 마침내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켄지는 뜨거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낯선 흙냄새와 함께 아내 유미의 그리운 향기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옆에선 백호 역시 난생 처음 맡는 이국의 냄새에 연신코를 킁킁거리면서도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주인 곁에 있다는 안정감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캠핑카를 개조한 사파리 지프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켄지의 마지막 출사, 그리고 유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순례길이었습니다. 그는 백회에게 속삭였습니다. 백호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러 가자. 백호는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켄지의 손을 핥으며 짧게 멍하고 짖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굳은 맹세처럼 들렸습니다. 두 운명 공동체의 여정은 그렇게 슬프지만 아름다운 약속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훗날 사자의 포효 앞에서도 결코 깨지지 않을 강철 같은 유대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아프리카 생활은 순조롭게 이어졌을까요? 아프리카의 시간은 도시의 시간과 다르게 흘렀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드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이었습니다. 켄지와 백호는 세렝게티 국립공원 외곽에 위치한 작은 캠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은 문명의 이기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과 멀리서 들려오는 하이에나의 울음소리가 더 큰 위안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켄지는 매일 아침 백호와 함께 지프를 몰고 초원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작품을 만들기 위해 셔터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미가 보고 싶어 했던 풍경들을 그녀의 눈이 되어 담담하게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기린 가족이 아카시아 잎을 뜯는 평화로운 모습, 누때가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강을 건너는 장엄한 광경, 그리고 하루의 끝을 알리는 붉은 석양까지 백호는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녀석은 켄지가 사진에 집중하는 동안 늘 주변을 경계하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진돗개의 뛰어난 경계심은 낯선 아프리카 땅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어느 날 밤, 켄지가 곤히 잠들었을 때 백호는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그를 깨웠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맹독을 가진 검은 맘바 한 마리가 식량을 보관해 둔 상자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백호가 아니었다면 켄지는 큰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를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백호의 충성심은 캠프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켄지가 현지 마사이족 가이드인 사무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백호는 늘 켄지의 발치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백호를 보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켄지상, 저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전사 마사이의 영혼을 가졌군요. 사무엘의 말처럼 백호의 눈빛은 늘 켄지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 그리고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그를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호의 영리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켄지가 촬영 중에 실수로 렌즈캡을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백호는 귀신같이 그것을 찾아 물어왔습니다. 녀석의 뛰어난 후각과 관찰력은 켄지의 늙고 지친 몸을 대신하는 또 다른 눈과 귀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켄지가 지프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려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베코가 킁킁거리며 덤불 속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열쇠고리를 입에 물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베코는 켄지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그의 일상을 지탱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의 수호천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진돗개는 일편단심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주인을 평생 섬기며 다른 사람에게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고집스러운 충성심을 가지고 있죠. 이는 수렵견으로서 무리 생활을 하며 리더에게 절대 복종하던 야생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백획에 있어 그의 무리의 유일한 리더는 바로 켄지였습니다. 유미가 남긴 약속은 베코의 유전자에 각인된 충성심과 결합하여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 켄지는 멀리서 코끼리 무리를 발견하고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코가 갑자기 켄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뒤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불안하게 짖으며 켄지가 가려던 방향을 막아섰습니다. 켄지가 의아해하며 베코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자 숲을 속에서 거대한 아프리카 들소 버팔로 한 마리가 그들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자보다 더 위험하다고 알려진 버팔로였습니다. 베코의 예리한 감각이 아니었다면 켄지는 흥분한 버팔로의 공격 범위 안으로 무방비하게 들어갈 뻔했습니다. 켄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베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베코. 네가 또 나를 살렸구나. 이처럼 아프리카의 고요한 일상 속에서 베코는 끊임없이 켄지를 향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깊은 교감과 예지력에 가까운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공존의 시간 뒤편에서는 또 다른 운명의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무리에서 버림받고 굶주림에 내몰린 늙은 왕이 그들의 평화를 위협할 비극의 주인공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 늙은 왕의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켄지와 베코의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같은 초원의 다른 한쪽에서는 한때 왕으로 군림했던 존재가 고독한 죽음의 그림자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카, 한때 세렝게티의 강력한 프라이드 사자 무리를 이끌던 우두머리 수사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왼쪽 눈 위에 길게 난 흉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흉터는 젊은 시절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도전자들과 싸워 얻은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포효 소리 한 번이면 초원의 모든 생명체가 숨을 죽였고 그의 발걸음 앞에서는 감히 누구도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왕에게도 공평하게 흐르는 법. 스카는 이제 늙고 병들었습니다. 무성했던 갈기는 힘없이 푸석해졌고 적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날카로운 송곳니는 달하 무뎌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몇 달 전 젊고 힘센 수사자들과의 영역 다툼에서 입은 뒷다리 부상은 그의 운명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는 더 이상 빠른 얼룩말이나 누를 사냥할 수 없었습니다. 사냥에 실패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의 위험은 땅에 떨어졌고 결국 그는 자신이 평생을 지켜온 무리로부터 비참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스카는 외톨이였습니다. 무리의 보호도 암사자들이 가져다주는 먹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독한 굶주림과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예감만이 그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백가죽은 등에 달라붙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작은 가젤 새끼조차도 이제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홀로 남아 자신의 옛 영토를 바라보며 구슬픈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더 이상 왕의 위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늙고 병든 자의 서러움과 배고픔에 대한 절규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자의 세계에서 늙은 수컷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무리에서 쫓겨난 수사자는 대부분 굶어 죽거나 하이에나 떼의 비겁한 공격에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이에나들은 한때 자신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왕이 약해진 것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끈질기게 그의 주변을 맴돌며 마지막 순간을 기다립니다. 스카 역시 매일 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하이에나들의 눈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아직은 그의 눈빛에 남은 마지막 위험이 그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지만 그 역시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운명의 날 아침, 스카는 타는 듯한 갈증과 허기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에도 사냥에 실패한 그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무언가 아주 손쉬운 먹잇감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병들었거나 아주 어리거나 혹은 자신처럼 늙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냥감, 그의 흐릿한 시야에 멀리 움직임을 멈춘 소웻덩어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사파리 지프였습니다. 처음에 스카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프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지프 안에서 한 늙은 인간이 힘겹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스카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저것은 쉬운 사냥감이다. 인간은 사자에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지만 저 인간은 움직임이 둔하고 병들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그를 지켜줄 다른 동료도 없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스카는 마지막 기회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지프를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그의 온 신경은 오직 눈앞의 먹잇감에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저것을 사냥해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왕의 존엄성 따위는 이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 그는 그저 굶주림에 내몰린 한 마리의 늙은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비나 동정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차가운 본능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초원을 호령했던 왕의 비극적인 말로, 그리고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머나먼 이국 땅을 찾은 늙은 사진작가의 마지막 여정,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늙은 존재의 운명이 이제 하나의 비극적인 접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한가운데 작은 하얀 개 한 마리가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스카가 마침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만남은 어떤 파국을 불러올까요? 운명이 교차하는 그날, 세렝게티의 아침은 유난히도 맑았습니다. 켄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길을 나섰습니다. 밤새 심장이 좋지 않아 뒤척인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애써 몸을 일으켰습니다. 유미의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는 그녀가 가장 보고 싶어 했던 마라강 근처의 풍경을 사진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어김없이 백호가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주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켄지의 지프 뒤를 멀찌감치서 따르는 또 다른 차량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 제작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져가는 거장들이라는 주제로 평생을 필름 카메라와 흑백 사진에 바친 노장, 사진작가 켄지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는 켄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다큐멘터리였기 때문입니다. 팀의 리더인 마이클은 켄지를 존경했지만 그의 건강 상태와 위험천만한 아프리카 야생에 켄지의 충직한 개, 백호까지 동행시킨 것에 대해서는 내심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팀의 카메라는 켄지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가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는 진지한 표정, 주름진 손으로 렌즈를 닦는 모습, 그리고 백호와 조용히 교감하는 순간들까지 그들은 켄지의 여정이 조용하고 서정적인 다큐멘터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카메라가 곧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생존 드라마를 생중계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마라 강으로 향하던 길목에서 켄지의 지프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다큐멘터리 팀은 처음에는 차량 고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이클은 무정의로 켄지를 불렀습니다. 켄지상, 괜찮으신가요?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지만 무정의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것은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켄지에게 심장 발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운전대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을 목격한 것은 백호와 그리고 멀리서 접근하던 스카뿐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팀의 카메라 렌즈로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켄지가 잠시 쉬고 있는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달랐습니다. 주인의 고통을 직감한 백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켄지의 얼굴을 핥고 낑낑거리며 그의 주의를 끌려고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마이클의 망원 렌즈에 무언가 포착되었습니다. 덤불 속에서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켄지의 지프를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형체, 스카였습니다. 마이클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사자다! 사자가 켄지의 차로 접근하고 있어. 팀원들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위치에서는 켄지에게 도달하기까지 최소 10분은 걸릴 터였습니다. 그 시간은 사자가 늙은 노인을 사냥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켄지에게 고정하고 줌을 최대한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이 긴급 상황을 본부에 알리고 즉시 국립공원 레인저에게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이 충격적인 장면을 놓칠 수 없다는 촬영 감독의 직업의식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보조 카메라맨에게 지시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채널 열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장면은 전 세계가 봐야 해. 이 결정이 바로 켄지와 백호 그리고 스카의 운명적인 대결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극의 무대는 그렇게 마련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인의 생명을 구하려는 작은 개의 사투가, 다른 한쪽에서는 생존을 위한 늙은 왕의 마지막 사냥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하는 차가운 카메라 렌즈. 세계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초기 야생 다큐멘터리에서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동물들을 인위적으로 싸움 붙이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마이클의 팀이 마주한 상황은 그 어떤 연출보다도 더 잔혹하고 현실적인 날 것 그대로의 생존 드라마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비극적인 만남의 무력한 관찰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카메라 렌즈 너머로 조수석에서 뛰어내린 하얀 그림자가 거대한 사자 앞을 가로막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과연 백호는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켄지가 운전대 위로 쓰러지자 지프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주인의 거친 숨소리와 고통스러운 신음은
백호의 온 신경을 곤두쓰기에 충분했습니다. 백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녀석은 켄지의 뺨을 핥고 앞발로 그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며 필사적으로 주인을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켄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백호의 쫑긋 선 귀가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땅을 스치는 마른 풀소리, 그리고 묵직한 존재가 내뿜는 숨결, 백호의 코끝으로 낯설지만 지독하게 위험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피와 굶주림, 그리고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고개를 돌린 백호의 시야에 아카시아 나무 그늘에서 어슬렁거리며 걸어 나오는 스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백호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유전자에 각인된 생존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망쳐라. 저것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그 본능을 억누르는 더 강력한 무언가가 백호의 심장을 지배했습니다. 바로 그의 등 뒤 무방비 상태로 쓰러져 있는 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켄지는 백호의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스카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의 찬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지프 안의 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냥 목록에 저 작은 흰둥이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가신 벌레 정도로 여길 뿐이었죠. 스카가 지프로부터 불과 10여 미터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백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녀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열려있던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켄지가 쓰러진 운전석 문과 다가오는 스카의 정중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자의 거대한 위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백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낮추고 땅을 긁으며 목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경고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크르르릉. 그것은 스카가 평생 들어본 소리 중 가장 하찮고 가소로운 위협이었습니다. 스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눈앞의 이 작은 생명체가 지금 자신에게 대항하려는 것인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스카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백호는 자신의 작은 폐가 터져라 짖기 시작했습니다. 왕, 왕, 왕. 그 소리는 광활한 초원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미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만큼은 그 어떤 맹수의 포효보다도 단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최초의 경고였습니다. 떼어 이상 다가오지 마라. 이 선을 넘는 순간 너와 나는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동물 행동학자들은 개가 짖는 소리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분석합니다. 단순한 경고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고 상대를 위협하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복합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백호의 짖음소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주인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스스로를 초월하려는 용기의 외침이었습니다. 스카는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식사를 눈앞에 두고 성가신 파리가 윙윙 거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백호를 겁주기 위해 땅을 울리는 거대한 포효를 터뜨렸습니다. 크와앙. 초원의 제왕이 내뿜는 음파는 공기를 진동시키고 주변의 모든 생명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큐멘터리 팀의 마이클은 자기도 모르게 신음했습니다. 끝났어. 저 작은 개는 이제 끝이야.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백호는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사자의 포효에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의 네 다리는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포효가 끝나자마자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며 더욱 맹렬하게 지저댔습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초원의 왕일지는 몰라도 내 주인의 세상에서 왕은 바로 나다. 자신의 위험이 손톱만큼도 통하지 않자 스카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발을 들어 천천히 땅을 긁으며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작은 용기가 불러온 비극적인 대결의 막이 이제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무모한 용기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다큐멘터리 팀의 베이스 캠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개가 정말로 사자에게 맞서고 있어. 기술 담당자인 제이크가 소리쳤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광경은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사자와 그 앞을 막아선 작은 흰 개의 모습은 마치 잘 만들어진 컴퓨터 그래픽 같았습니다. 촬영 감독 마이클은 떨리는 손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송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 작은 개가 주인을 구하기 위해 아프리카 사자에게 도전하다. 세렝게티 현장 생중계. 그 영상은 인터넷이라는 광대한 바다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지만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동물 애호가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기 시작한 영상은 곧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합성 아니야. 이거 몰래카메라인가? 처음에는 조롱과 의심의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켄지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백호의 진지한 눈빛,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사자의 위압감은 이것이 연출된 상황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채널의 동시 접속자 수는 순식간에 수만 명을 넘어 수십만 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의 언어로 된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작은 개 좀 봐.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 미국, 제발 누가 저들을 좀 도와줘요. 레인저는 어디 있는 거죠? 영국, 저게 우리나라 진돗개 같은데 설마 한국 주인을 지키려는 저 모습에 눈물이 난다. 힘내라. 작은 전사. 일본 사무실에서, 집에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국적도, 인종도, 언어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니터 너머의 작은 생명체를 향해 한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대결은 단순한 동물 영상을 넘어 전 세계인의 심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요 뉴스 채널들도 이 소식을 긴급 속보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등 세계적인 방송사들이 다큐멘터리 팀의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을 인용하며 현장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동물 행동 전문가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객과 동물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 특히 사자 앞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복종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본능입니다. 지금 저 진돗개가 보여주는 행동은 그 모든 본능을 거스르는 오직 주인을 지키겠다는 극도의 충성심에서 비롯된 매우 이례적이고 경이로운 현상입니다. 전문가의 분석은 이 사건에 과학적인 권위를 더하며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 생중계 영상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 안에 현대사회가 갈망하는 가치들이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한 용기, 목숨을 건 헌신적인 충성, 그리고 약자가 강자에게 맞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서사, 사람들은 백호의 모습에서 잊고 지냈던 원초적인 감동을 느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바이럴 현상은 뇌의 거울 뉴런 시스템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볼 때
마치 자신이 직접 겪는 것처럼 뇌의 같은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백호의 용기에 감동하고 스카의 위협에 공포를 느낀 것은 모니터 너머에서 그들의 뇌가 백호와 감정적으로 동기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아프리카 초원의 작은 개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이브 채팅창은 이제 거대한 기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감반레, 시로이젠, 힘내, 하얀개와 같은 응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국립공원 레인저의 연락처를 찾아 공유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현장의 다큐멘터리 팀을 향해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시작된 작은 연대는 국경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목소리가 되어 아프리카의 외로운 초원을 향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간절한 외침은 모니터 너머의 잔혹한 현실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인내심이 바닥난 스카는 마침내 공격을 위해 몸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는 순간 과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생중계 영상이 만들어낸 파장은 단순히 시청자들의 감성적인 반응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 집단이 모니터 앞에 모여들어 이 전례 없는 대치 상황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물 행동학자, 수의사, 전직 사파리 가이드, 심지어 군사 전략가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뉴스 채널과 온라인 토론장에 등장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쏟아냈습니다. 한 저명한 동물 행동학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장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 개의 생존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성체수사자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앞발로 한번 내리치는 힘이 1톤에 육박하는데 소형견은 그 충격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저 개의 용기는 비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냉정한 분석은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한 진돗가의 전문가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진돗개의 진가는 단순히 용맹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극도로 영리하며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자세히 보면 개가 무작정 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의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자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지연 전술 딜레잉 액션입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주인이 위험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거나 외부의 도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분석은 백호의 행동이 단순한 무모함이 아닌 계산된 전략일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거대한 정보 분석 센터로 변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구글 어스를 이용해 켄지의 지프가 멈춘 위치를 추적하고 가장 가까운 레인저 초소까지의 거리를 계산해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과거 세렝게티에서 발생했던 사자 공격 사례들을 분석하며 생존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어떤 이는 바람의 방향을 분석하며 바람이 사자 쪽에서 불고 있기 때문에 개가 사자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집단 지성이 아프리카 초원의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움직임 중에는 흥미로운 사실들도 공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로마 시대에는 베스티아리라는 검투사들이 맹수와 싸웠는데 이때 몰로수스라는 품종의 개들이 함께 싸우며 사자나 곰을 상대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백호의 모습에서 수천 년 전
인간과 함께 맹수에 맞서 싸웠던 용맹한 개들의 역사를 떠올리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너머의 외침이 커질수록 현장의 무력감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다큐멘터리 팀의 마이클은 쏟아지는 전화와 메시지에 응답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정의를 붙들고 레인저를 향해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쯤입니까? 1분 1초가 급합니다. 제발 서둘러 주세요. 하지만 무정의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고 있지만 비포장 도로라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15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15분. 그 시간은 백회계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감정은 극과 극을 오갔습니다. 백호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 환호성을 지르다가도 스카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때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화면 속의 대결은 더 이상 켄지와 백호, 스카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니터 너머에서 희망을 외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냉혹한 야생의 현실 사이의 대리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네티즌들의 정보 공유, 그리고 끊임없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뒤섞여 온라인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동안 아프리카의 태양은 더욱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 속에서 마침내 켄지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될 광경은 무엇일까요? 고통의 심연에서 천천히 떠오르듯 켄지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귓게는 자신의 심장 소리보다 더 크고 절박한 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웽, 왕, 왕, 액슈간. 그러나 평소와는 다른 비명에 가까운 백호의 짖음소리였습니다. 켄지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서서히 초점을 되찾았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프 바로 앞에서 사랑하는 백호가 거대한 수사자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신을 잃은 사이 굶주린 사자가 접근했고 백호가 자신의 목숨을 방패 삼아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켄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육체적 고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비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공포가 채웠습니다. 백호, 켄지는 자신도 모르게 백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아비의 마음이 담긴 절박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백호는 주인의 목소리에 아주 잠깐 귀를 쫑긋 세웠지만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단 1초라도 눈앞의 위협에서 시선을 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발작의 후유증으로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붙잡고 겨우 상체를 일으킨 채 다시 한번 애원하듯 소리쳤습니다. 백호야, 안 돼! 이리 와. 어서 차로 돌아와. 그의 외침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백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유미가 남긴 마지막 선물. 자신의 유일한 가족, 백호는 그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녀석은 켄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주인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던 백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백회계는 주인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을 지키는 것. 백호의 단호한 뒷모습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주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이 장면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전 세계에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주인의 애끓는 외침과 그것을 외면한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충견의 모습, 이들의 비극적인 교감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채팅창은 눈물과 슬픔의 이모티콘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인의 마음도 개의 마음도 너무 아프다. 저것이 진정한 충성이구나. 사람들은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화면 속의 비극적인 드라마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켄지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주먹으로 운전대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그의 손에 차 키가 잡혔습니다. 시동을 걸어서 경적을 울리거나 차를 움직여 사자를 쫓아내야 한다. 켄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키를 돌렸습니다. 칙, 컥, 옌치시체텐 텐텐닥닥 가담르고다 했다. 하지만 낡은 지프의 엔진은 몇 번 힘없는 소리를 낼 뿐 야속하게도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터리마저 방전된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개는 주인의 감정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켄지가 느끼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은 백회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호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더욱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인의 두려움이 클수록 자신의 용기는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낀 순간 켄지는 눈물을 흘리며 백호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돌아와, 백호, 제발 돌아와. 내게는 너뿐이란 말이다. 늙은 사진작가의 울부짖음은 아프리카의 메마른 대기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앞을 향해 짖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인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고집스러운 불복종, 그 사이에서 백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켜보는 사자스카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사리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백호의 이 고집스러운 충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섹션 10.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과 켄지가 보기에 백호의 행동은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무모한 용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몸 안에서는 생존을 위한 치열하고도 영리한 계산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단순히 사자 앞에서 짖고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존 확률을 단 1%라도 높이기 위해 본능과 지능을 총동원한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거리 유지였습니다. 백호는 결코 스카가 한 번에 덮칠 수 있는 위험 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카가 한 발자국 다가오면 백호는 정확히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반대로 스카가 잠시 주춤하면 백호는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 지저대며 그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탄력 있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둘 사이의 거리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스카로 하여금 섣불리 달려들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심리적 족쇄였습니다. 하지만 백호의 지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앞뒤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카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끊임없이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이 측면 기동 lateral movement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스카는 방향을 전환하는데 백호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백호의 재빠른 역걸음은 스카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거운 몸을 돌려 초점을 맞추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스카의 체력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면이 아닌 측면을 공략함으로써 스카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앞발의 공격 방향에서 미묘하게 벗어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켄지는 처음에는 공포에 질려 백호의 움직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뷰파인더로 피사체의 움직임을 쫓아온 사진작가의 눈은 곧 그 혼란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저건 단순한 발버둥이 아니야. 백호는 스카가 공격을 위해 몸을 낮출 때마다 짖음 소리의 톤을 바꾸며 그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스카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려 하면 백호는 재빨리 왼쪽으로 움직여 그의 시야를 끌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벌이는 처절한 춤사위이자 작은 지휘자가 거대한 맹수를 상대로 벌이는 오케스트라와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백호의 행동은 현대 공군 전투기동 전술인 우다 루프 OODA 루프 이론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관찰 observe 판단 오리엔트 결정 decide 행동 액트의 순환 고리를 의미하는 이 이론의 핵심은 상대방의 우다 루프보다 더 빨리 자신의 루프를 완성시켜 상대가 제대로 된 판단과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백호는 본능적으로 이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스카가 백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어떻게 공격할지 판단하려는 순간 백호는 이미 다음 위치로 움직여 상황을 바꿔버렸습니다. 스카는 계속해서 백호의 행동에 대응만 할 뿐 자신이 원하는 공격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리한 지연 전술의 목적은 단 하나, 시간 벌기였습니다. 백호는 알지 못했지만 그가 1초, 1분을 버텨낼 때마다 모니터 너머에 수백만 명의 희망이 쌓여가고 있었고 레인저의 구조 트럭은 1m, 10m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그저 자신의 모든 지혜와 용기를 짜내어 주인에게 닥친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혹은 자신의 심장이 멎을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략적인 싸움은 스카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초원을 호령했던 왕으로서 눈앞에 이 하찮은 벌레 같은 존재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굶주림보다 더한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스카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꼬리끝이 신경질적으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의 귀찮음과 호기심은 사라지고 오직 불타는 분노와 살해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성가신 게임을 계속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략이고 뭐고 압도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스카는 갑자기 모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축을 흔드는 포효를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닌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윽고 그는 앞다리를 땅에 붙이고 뒷다리의 근육을 꿈틀거리며 용수철처럼 튀어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심리전과 탐색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힘과 힘의 정면 충돌뿐. 전 세계가 숨을 죽인 가운데 늙은 왕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백호의 지략은 이 절대적인 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까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스카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포효가 멎자 초원에는 잠시 기이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오직 바람이 마른 풀을 스치는 소리와 지켜보는 이들의 심장 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스카는 더 이상 백호의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는 오직 하나의 목표물에 고정된 채 모든 근육을 응축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이 아닌 자신의 존엄을 짓밟은 방해꾼을 제거하기 위한 순수한 파괴의 의지였습니다. 백호 역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략적인 회피, 기동은 이제 의미가 없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게임의 규칙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피할 수 없는 충돌뿐.
백호는 내 다리에 더욱 힘을 주고 땅에 뿌리 내린 듯 버티고 섰습니다. 그의 작은 심장이 미친 듯이 울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온다. 그 생각이 백호의 뇌리를 스치는 순간 땅이 흔들렸습니다. 스카가 폭발하듯 지면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늙고 지쳤다고는 믿기 힘든 경이로운 속도였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거체가 만들어내는 돌지는 마치 작은 기관차와도 같았습니다. 그와 백호 사이의 10여 미터 거리는 순식간에 지워졌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다큐멘터리 팀의 카메라맨은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고 라이브 채팅창은 경악과 절망의 외침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안 돼! 켄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마 자신의 일부와도 같은 백호가 찢겨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유미의 마지막 모습, 백호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백호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정면으로 맞서거나 어설프게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카의 거대한 앞발이 그의 머리 위를 덮치기 직전 백호는 용수철처럼 몸을 낮추며 스카의 몸 아래 거의 배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처럼 보였지만 실은 유일한 활로를 찾아낸 천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스카의 주 공격 무기인 앞발과 이빨이 닿지 않는 유일한 사각지대였기 때문입니다. 스카는 당황했습니다. 목표물이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급하게 돌진을 멈추려 했지만 거대한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몇 걸음 더 나아가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빈틈, 백호는 스카의 몸 밑을 스치듯 빠져나와 방향을 틀어 스카의 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부상으로 약해져 있던 스카의 뒷다리, 바로 아킬레스건 부위를 향해 자신의 모든 힘을 실어 이빨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와 스카의 입에서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치욕스럽고 날카로운 아픔이었습니다. 감히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며 백호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백호의 작은 몸은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처럼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결코 이빨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인을 지킬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턱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더욱 깊이 이빨을 박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늑대나 들개와 같은 개가 동물들은 사냥할 때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리 힘줄은 대형 동물의 기동력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급소입니다. 백호는 사냥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그의 유전자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수렵견의 본능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깨어난 것입니다. 결국 스카는 거대한 몸을 돌려 백호가 매달린 뒷다리를 땅에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백호는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그의 옆구리에서는 붉은 피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의 육중한 몸에 깔리면서 갈비뼈 몇 대가 부러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백호는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스캑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끝났습니다. 승자는 없어 보였습니다. 스카는 뒷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절뚝거렸고 백호는 심각한 내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스카의 눈은 이제 분노를 넘어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왕의 분노는 더욱 예측할 수 없고 위험했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숨을 헐떡이는 작은 적수를 향해 다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명백한 사리를 드러내면서
부상당한 작은 수호자는 이 두 번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백호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선혈은 메마른 아프리카의 땅을 붉게 적셨습니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을 쉴 때마다 쇳소리와 함께 끔찍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다리의 감각이 점점 무뎌졌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고 싶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강렬하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백호의 귓가에 켄지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백호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주인의 목소리는 꺼져가는 백호의 의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아직 끝낼 수 없어. 주인님이 보고 계셔. 백호는 피를 토하며 부들부들 떨리는 앞다리에 힘을 주어 기적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조금 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전 세계는 경악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라이브 채팅창에는 일어나, 제발 일어나, 저 작은 몸에 얼마나 강한 정신력이 깃든 거야. 와 같은 응원의 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동물의 싸움이 아닌 한계에 맞서는 위대한 투혼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스카는 절뚝거리며 다가오다. 쓰러졌던 백호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짐승적 본능조차도 눈앞에 작은 생명체가 가진 경이로운 정신력에 잠시 압도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뒷다리에서 전해져 오는 지독한 통증이 그의 분노를 다시 일깨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대를 얕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호를 자신의 왕국에 침입한 대등한 적수로 인정하고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끝을 내기 위해 신중하게 거리를 좁혔습니다. 켄지는 지프 안에서 절망적인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호가 자신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죄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조수석 바닥에 놓여있던 낡은 금속 도구가 들어왔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할 때 쓰는 소의 지렛대, 타이어 레버였습니다. 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백호를 저렇게 죽게 둘 수는 없어. 그는 비틀거리며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타이어 레버를 꽉 쥔 채였습니다. 그만둬. 이 괴물아. 백획에서 떨어져. 켄지는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스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스카의 주의를 끌어 백획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필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수였습니다. 스카의 입장에서 원래의 목표물이었던 쉬운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나온 셈이었습니다. 스카는 즉시 백획에서 켄지에게로 목표를 변경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켄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백호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주인이 스스로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백호의 머릿속에 유미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쓰다듬으며 남겼던 말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켄지를 부탁해, 백호. 그 순간 백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반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부러진 갈비뼈의 고통을 무시하고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스카를 향해 다시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목표는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카의 옆구리를 스치듯 지나가며 예상을 뛰어넘어 스카의 얼굴, 정확히는 그의 코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 우왕, 사자나 호랑이 같은 대형 맹수들에게 코는 가장 민감하고 연약한 급소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신경이 모여 있어 작은 충격에도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백호의 기습적인 공격은 스캑의 극심한 고통과 함께 잠시 동안의 시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스카는 고통에 겨워 앞발을 휘두르며 포효했고 그 덕분에 켄지는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스카가 무심코 휘두른 거대한 앞발이 백호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백호의 몸은 종잇장처럼 옆으로 날아가 덤불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이후 백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역은 주인을 구했지만 스스로에게는 치명타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처 입은 수호자의 마지막 불꽃은 그렇게 꺼져버리는 듯 했습니다. 켄지는 망견자실한 채 덤불 속에 쓰러진 백호를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과연 백호의 희생은 이대로 끝을 맺게 될까요? 켄지가 백호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먼지바람과 함께 요란한 엔진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마침내 국립공원 레인저의 트럭이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트럭 짐칸에는 소총으로 무장한 레인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흥분한 사자, 쓰러진 남자, 그리고 덤불 속에 처박힌 작은 개. 사자를 자극하지 마. 마취총을 준비해. 팀 리더인 데이비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나도 급박했습니다. 스카는 코의 고통과 뒷다리의 상처,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방해꾼들 때문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켄지와 새로 나타난 위협, 레인저 트럭 사이에서 어느 쪽을 먼저 공격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며 포효했습니다. 레인저 중 한 명인 젊은 마사이족 출신 사무엘은 마취총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취약이 효과를 보이기까지는 몇 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켄지가 공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들어 스카의 머리 위쪽 허공을 향해 조준했습니다. 위협 사격을 통해 사자를 쫓아내려는 의도였습니다. 고요한 초원을 찢는 날카로운 총성. 하지만 이 총성은 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최악의 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총성에 놀란 스카는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동물은 극도의 공포에 직면하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스카는 도망치는 대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위협, 즉 켄지를 향해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1초, 2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켄지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스카의 벌어진 입과 날카로운 송곳니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유미, 미안해. 하지만 죽음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켄지의 바로 앞에서 퍽하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짐승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켄지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줄 알았던 백호가 어느새 덤불 속에서 뛰쳐나와 켄지를 향해 날아들던 스카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백호는 스카의 가슴팍에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작은 체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지만 그 덕분에 스카의 돌진 방향이 미세하게 틀어졌고 스카는 켄지를 스쳐 지나가 땅에 넘어졌습니다. 백호의 몸은 충격으로 다시 한번 공중으로 튕겨나갔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부서진 듯 축 늘어진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총성은 혼돈의 시작이었습니다. 레인저들은 당황했고 스카는 넘어진 채 분노에 차 포효했습니다. 켄지는 망연자실하게 쓰러진 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 팀의 카메라는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을 빠짐없이 담고 있었고 생중계를 지켜보던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진돗개는
자기희생적 방어 본능이 매우 강한 견종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맹수들로부터 주인을 지켜야 했던 수렵견 시절부터 내려온 기질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인을 향한 공격을 몸으로 막아내는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백호는 마지막 남은 의식의 끈을 붙잡고 유전자에 각인된 가장 원초적이고 위대한 본능을 따른 것입니다. 레인저들은 재빨리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소리쳤다. 사뮤엘, 마취총 지금 쏴. 사무엘은 넘어져서 몸을 일으키려는 스카의 거대한 엉덩이를 향해 정확히 마취총을 발사했습니다. 푹하는 소리와 함께 마취 주사기가 스카의 두꺼운 가죽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마취약이 효과를 보이기 전 스카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오직 붉은 광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모든 존재를 향해 복수를 다짐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눈앞에 쓰러져 있는 켄지였습니다. 하지만 켄지와 스카 사이에는 이제는 정말로 숨이 멎은 듯 보이는 작은 수호자가 가로누워 있었습니다. 이 혼돈의 끝에서 과연 기적은 존재할까요? 아니면 비극으로 막을 내리게 될까요? 마취총을 맞은 스카는 오히려 더욱 난폭해졌습니다. 약 기운이 퍼지기 전 맹수는 종종 극도의 공격성을 보이곤 합니다. 스카는 자신의 몸에 박힌 이물질과 서서히 퍼져나가는 이상한 감각에 혼란스러워하며 이 모든 고통의 원흉이라 생각되는 존재들을 향해 마지막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켄지였습니다. 하지만 켄지에게 닿기 위해서는 그의 앞에 쓰러져 있는 백호를 넘어야 했습니다. 스카는 이제 더 이상 백호를 성가신 방해꾼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안겨준 숙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켄지를 공격하기 전 이 작은 적수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카는 거대한 앞발을 들어 올려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백호의 작은 몸을 내리찍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켄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레인저들은 다시 총을 겨눴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듯이 쓰러져 있던 백호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흐릿한 시야에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거대한 사자의 발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공포에 질린 주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백호의 뇌리에 다시 한번 유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콩. 백호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힘, 그야말로 초인적인 의지를 쥐어짰습니다. 그는 스카의 앞발이 닿기 직전 옆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동시에 이미 부러지고 찢겨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믿을 수 없게도 스카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앞다리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공격이라기보다는 그저 매달리는 것에 가까운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백호의 이 마지막 저항은 스카의 공격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스카는 비틀거리며 켄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백호는 스카의 다리를 문채로 함께 끌려갔습니다. 백호는 자신의 마지막 행동이 주인을 향한 공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의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미끼로 던져 주인을 위한 마지막 방패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생중계 화면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조차 흘릴 수 없을 만큼 숭고하고도 처절한 장면에 모두가 할 말을 잃고 그저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신이시여,
누군가 채팅창에 남긴 이 한마디가 모두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동물에게도 이타주의적 행동이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동료나 새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하지만 종을 뛰어넘어 다른 종인 인간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백호의 행동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유대와 사랑에서 비롯된 기적이었습니다. 스카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려 버둥거렸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매달린 백호와 서서히 퍼지는 마취약 기운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 으르렁거리며 백호를 떼어내려고 머리를 흔들었지만 백호는 마치 자신의 영혼을 그 이빨 끝에 담은 듯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호의 필사적인 희생을 셔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옆에 떨어져 있던 타이어 레버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나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한 명의 보호자로서의 결의였습니다. 그는 백호와 스카가 뒤엉켜 싸우는 곳으로 비장한 표정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하기 전에 이 길고 긴 싸움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겨질 운명이었습니다. 스카가 마침내 백호를 떼어내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필사적인 선택의 끝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레인저들의 외침도 멀리서 들려오는 다큐멘터리 팀의 헬리콥터 소리도 심지어는 자신의 심장 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켄지의 눈에는 오직 슬로우 모션처럼 움직이는 두 생명체의 마지막 사투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 역시 스마트폰과 TV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이 비극적인 아름다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스카는 마침내 자신의 다리를 물고 있던 백호를 격렬하게 흔들어 떼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백호의 몸은 힘없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두 생명체의 싸움으로 엉망이 된 흙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백회계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희미하게 뜨여 있었지만 초점은 흐릿했고 가슴의 오르내림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불꽃마저 모두 태워버린 하얀 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스카는 휘청거렸습니다. 마취약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가 풀렸지만 그의 왕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과 이 작은 적수에 대한 지독한 증오가 그의 의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 저 하얀 털 뭉치의 숨통만은 자신의 이빨로 직접 끊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쓰러진 백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거대한 입이 천천히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운명처럼 벌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백호의 목덜미를 향해 내려오는 순간 켄지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라이브 채팅창은 절망적인 비명과 기도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희미하게 꺼져가던 백호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마지막 빛이 어렸습니다. 그의 시야에 스카의 벌어진 입 너머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주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쇠 지렛대를 든 눈물 범벅이 된 켄지의 얼굴. 백호는 마치 안심이라도 한 듯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인님, 이제 괜찮아요. 뽁! 그리고 스카의 이빨이 백호의 목덜미에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 스카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며 백호의 바로 옆에 쓰러졌습니다.
마침내 마취약이 그의 뇌신경을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늙은 왕은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사냥감을 눈앞에 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초원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멈춰버린 세상 속에서 켄지는 비틀거리며 쓰러진 두 생명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스카의 옆에 축 늘어져 있는 베코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베코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미약한 온기만이 겨우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켄지는 베코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향해 오켄지는 베코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향해 오열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절규, 영혼이 찢어지는 비명이었습니다. 레인저들과 다큐멘터리 팀이 달려왔지만 차마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숭고한 비극 앞에서 인간의 모든 언어는 무력해지는 법이니까요. 팀 리더인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켄지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수의학 교육을 받은 베테랑 레인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베코의 작은 가슴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굳어졌습니다. 켄지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살아 있습니까? 우리 베코 살 수 있는 거죠? 데이비드는 차마 켄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켄지의 떨리는 어깨를 말없이 붙잡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관적인 대답보다도 더 잔인하게 켄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은 이 침묵의 순간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채팅창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작은 영웅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을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베코의 차가워지는 몸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유미와의 마지막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아프리카의 석양을 마음에 담아달라던 약속.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비친 붉은 노을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베코가 흘린 피처럼 세상의 모든 슬픔을 머금은 채 처연하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자의 이빨을 막아선 기적의 용기. 그 위대한 충성의 끝은 과연 이대로 비극으로 막을 내리는 것일까요? 켄지와 베코. 그들의 약속은 이 아프리카의 붉은 노을 아래서 정말 끝이 나고 마는 것일까요? 이 작은 영웅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후 벌어진 더욱 놀라운 기적과 감동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